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백브리핑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알려졌던 내용의 숨은 뒷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징계가 결정났습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중징계가 아니라 사실상 탈당 권유까지 검토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소식과 함께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홍 시장의 정책 미래를 결정할 것인지 또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픽스 대구가 역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백브리핑인데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홍 시장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리고 황정근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왜 그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의 SNS 글,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사안이 이제 고려가 되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로 결론이 났고요. 또 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를 뛰어넘는 중징계가 날 것을 예상하고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또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수준은 뛰어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10개월 정지로 나왔고요. 또 잠깐 언급했듯이 당원권 정지를 뛰어넘어서 아예 홍 시장에게 출당 요구를 할 뻔도 했다. 탈당 권유를 요청하는 중징계까지 거론이 됐으나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고려해서 당원권 10개월로 이제 당원권 10개월 정지로 이제 결론을 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홍 시장은 앞으로 이제 10개월 동안은 당과 관련된 일체의 당정 협의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 그러나 본인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원권은 정지되었지만 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제 정치적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취재하고 있는 스픽스 대구의 김태우 취재본부장 연결해서 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소식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김태우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호입니다. 자, 이제 당원권 10개월이 정지가 됐으면 홍 시장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당장 내년 총선에서 당내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 징계로 홍 시장 당원 권리가 내년 총선이 끝난 뒤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홍 시장이 있는 이 대구광역시는 국민의 텃밭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총선 때 12개 선거구에 그 후보 공천에도 개입을 하고 또 후보별 그 선거를 비공식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당내 존재감도 넓히고 우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인데, 이게 지금 손발이 묶여 있어 버리니까 자기 사람도 챙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자기 당내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이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는 의견도 있기도 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애초당초 홍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서 본인이 정책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현저히 좀 적게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을 중심으로 공천 작업을 주도할 것인데 홍 시장이 거기에 끼일 틈이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후자로 보면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도 영향력이 똑같이 줄어들었다 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총선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당원권 정지가 결국 그런 힘조차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김태호 본부장은
둘 중에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자 부분이 좀 더 이게 무게 중심을 두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이게 지금 요번 징계권 그러니까 수해 골프로 인해서 홍 시장의 이 국민 정서와 어긋난 이 발언들이 국민의힘 주류측으로 봤을 때는 이거 불감증 고손이다. 청하지는 않았는데 내년 총선 앞두고 당연히 여권 안에 존재감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지는 홍 시장을 사정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당원권 이 10개월 정지라는 것도 딱 총선 끝나고 난 5월달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두고 보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 10개월이란 징계 기간에 정치적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정치적 함의는 상당히 크고 지금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 타격을 엄청나게 이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 홍 시장의 포구 골프와 관련해서는 스픽스 대구가 처음으로 이제 단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파말파 확산이 되고 국회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를 만나러 온 자리에서 아마도 이제 당정 협의 또는 이제 그 중앙당과 또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업무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홍 시장이 상당히 격앙된 표정과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다시 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스픽스 대구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이것을 이제 전국 언론이 다 다루는 상황, 또 홍 시장이 최종적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는 이런 이제 과정의 첫 보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스픽스 대구의 보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 또는 대구시청에서 이런저런 좀 반발이나 반론 또는 지금 현재 보도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대구시 에 대한 어떤 반응보다는 홍 시장이 갖고 있는 개인 SNS 채널 있지 않습니까? 뭐 청년의 예, 꿈이나 TV 홍보콜라 같은 데서 네. 홍 시장 보고 어떻게 비도 안 내렸는데 폭우 속에 골프를 쳤는 이런 기사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걸 뭔가 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홍 시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홍 시장은 그냥 넘어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수해 골프 와중에 당연히 대구시 공무원들은 1,014명이 수해 대비해서 비상근무하는 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간 이게 공무원 노조 성명을 통해서 공개가 된 이후에는 대구시는 오히려 홍 시장이 결국 매주 골프들 치는 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감 능력을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 게 경북 예천 어떻게 보면 바로 옆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급박한 어떤 수해 상황을 미리 감지를 하지 못하고 떠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모든 게 홍 시장 귀책 사유로 돌아간 거죠. 혹시 이제 대구시청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우리 김태호 본부장님 취재하러 들어가시고 이러면 이번 보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일체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스픽스 대구의 보도 행태나 또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지 이런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스픽스 대구 아예 사이트를 접속을 차단시켜 버렸고요. 네.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지금 대구시 행정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나선 와중에 이 스픽스 대구가 수혜중 골프로 특종했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대구시는 공무원들은 뭐 아름아름 이게 좀 격려 전화도 오고 하지만 대변실 쪽에서는 애써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취재를 이어가실 것이니 앞으로 네. 나오는 보도를 또 계속 관심 있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구시정 추진에 대해서 혹시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든 저렇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대구시장이 됐는데 집권 여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구시장이라면 혹시라도 대구시정 추진에 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노조도 또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데 이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당원권 정지 이 자체는 시정 활동에 일단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행정하고 이게 정치하고는 분리가 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시가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한다든지 어떤 집권당의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도움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집권당의 어떤 단체장 후보로서의 당원 자격이 당분간 정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행정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려는 이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이제 피해로 나타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우려하고 있다 이런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바로 홍 시장이 며칠 동안 정말 격렬하게 본인의 그 포gol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가 결국 당에서 중징계를 할지도 모른다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렇게 이제 대구시에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 사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이런 이제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지역 언론과 시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 언론은 대체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지역 언론도 그동안 그 대구 시정을 바라보는 홍 시장의 하고 조금 방향이 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보도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홍 시장은 그 수해 골프 이 자체는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에게는 비상근무를 지시해놓고 정작 시장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면서 그 상황하고 직분을 망각하고 골프를 친 홍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낸 거를 대부분 지역 언론들도 그걸 받아 썼습니다. 기사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상황으로 보면 지난번에 뭐 홍 시장이 하고 있는 시정 운영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뭐 CBS 같은 경우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갑자기 시정 홍보 비용 예산을 이제 다 줄여버리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직접 또 내려와서 홍 시장한테 사과를 하고 뭐 어느 정도 관계 회복을 하고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홍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 공무원 노조의 그 성명서나 또는 이제 포gol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들을 지역 언론이 보도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좀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일단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무슨 한 사례를 들면 연합뉴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 이후에 이제 연합뉴스는 좀 우호적인 시정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스펙스 대구가 골프 친 다음 날 16일 날 보도를 하고 난 뒤에 민주당 논평하고 참여연대 논평이 나오자마자 연합뉴스는 그 스펙스 보도를 이름은 그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골프 친 내용을 보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공무원 노조가 성명 발표까지 2부를 냈으니까 그 연합뉴스가 기사를 리딩함으로 인해서 지역 언론들은 그냥 따라서 인용 보도하는 식으로 해서 좀 확산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잠시 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홍 시장이 지난번에 이제 그 퀴어 축제 때 대구 경찰청하고 정면 충돌을 하고 네. 또 직후에 그 지금 홍 시장 이제 대구 시장실 또는 시청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러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요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후속으로 일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홍 시장은 지금 선거법 위반 이 복병이 그 나중에 정치적 위기도 이렇게 그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게 뭐냐면요. 현재 지금 대구 경찰청에서 홍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 중인데 수사 중인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수사기간도 연장했고 대구시청 압수수색한 것도 결국 홍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 지배적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홍 시장이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져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 이면에 정치적 의도도 있다라는 해석이 분분한 만큼 이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홍 시장이 또 다른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호 본부장 말씀으로 보면 당원권 정지는 지금 현재 홍 시장이 중징계, 정치권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아예 시장직을 잃게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날 수 있다. 이것이 여전히 숨어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당원권 정지 이제 10개월이라는 것과 또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압수수색 이런 이제 홍 시장을 겨냥한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실 즉 용산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홍 시장을 아예
힘을 빼버리자, 영향을 행사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게요. 우선은 이 용산 측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차기 대권 구도에 이 구보수로 분류가 되는 홍 시장은 그 엔트리에 빠져줘야 된다라는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압수수색도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소를 위한 모양 갖추기식 압수수색이라는 이야기가 뒤 흘러나왔었고, 이번에 당원권 정지도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상정해서 총선 이후까지 딱 10개월 이렇게 맞추는 내용, 이 부분도 저는 그 취재 기자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이 취재를 내용을 해봤는데, 뭔가 국민의힘 주주 측에서 홍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그것도 아까 제가 불감증 고소권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선거법 위반을 고발한 거고, 또 하나는 홍 시장이 뭐 골프 친 것도 문제지만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어떤 발언들, 이게 스스로 화를 자초했으니까 국민의힘 그 주주 측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도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이번 홍 시장 수요 골프도 골프 친 것도 문제지만 본인 스스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그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가뜩이나 그 차기 대권 구도의 그 구보수의 중심인 또 보수의 심장이 지금 대구 광역시장을 지금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가 이걸 이제 일을 더 키웠으니까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이번 내년 총선 앞두고 완전히 힘을 빼고 그 이후에 다시 선거법으로 홍 시장을 한 번 더 정치적 위기에 풍지 몰아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취재 기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자업자득이라는 말씀인데, 네. 저는 이제 그 김태호 본부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대구에서 사실상 봉건적 영주처럼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고 시정을 장악하고 또 국민을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지만, 결국 본인의 생각이 모두 옳다는 것이 포구 골프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또는 국민들 정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시청에서 그 대구시의 공식 홈페이지인 그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을 홍보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것도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 역시도 홍 시장이 무리하게 자신의 생각이 옳다, 시정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말 결과로서 좀 참담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에는 바른 길, 옳은 길 걷지 않으면 어느 돌뿌리에 넘어져도 넘어진다. 스픽스 대구가 비록 잔자갈에 불과할지 몰라도 넘어질 때는 아무리 큰 거인도 그 잔자갈을 비껴가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홍 시장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을까? 정책 생명이 위태위태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천하를 호령하는 지도자가 특정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지금 빚어졌는지, 당에서는 중징계를 받고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언론은 지금 다들 홍 시장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취임하자마자 홍 시장이 보여줬던 나한테 반하는 언론 내가 그대로 두지 않는다, 길들이기 하면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시민의 예산으로 홍보 예산 다루었던 그 홍 시장의 팩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홍 시장이 이제 얻은 게 그렇게 많습니까? 1년 몇 개월 지난 이 시점에 홍 시장이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이 다 옳다는 식으로 시정 운영을 할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백브리핑에서는 위기에 몰려있는 홍준표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김태호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태호 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백브리핑 모두 마치겠는데요. 자,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들어보시면서 올바른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을 대해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활동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픽스 대구가 만든 백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스픽스몰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라우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성장 덕분입니다.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합니다. 회원가입 부탁해요.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